네, 지난번 영상에 이렇게 스트레스 강의 예민한 현상, 오스트나이트 스트레스 강이라고, 페라이트는 예민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민한 현상을 말씀드렸을 때 조건이 용접 선행이다. 용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할 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 예민한 현상은 페라이트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왜 페라이트는 관련이 없는지, 굳이 왜 꼭 오스트나이트만 예민하게 생겨야 되는지 등등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자, 용접했을 때,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게 식을 때, 냉각할 때 급냉으로 봐야 될까요? 세능으로 봐야 될까요? 용접했을 때. 잠깐 용접 한번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파이프 또는 철판을 용접했다. 두 개를 용접했다. 이렇게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 비드 용접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녹았죠. 용접분과 모재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접 금속이고요. 용접 금속 녹았고, 온도는 약 1500도로 보겠습니다. 자, FE 6점이 1539도, 1539도니까 약 1500도다 보고요. 자, 여기는 녹았습니다. 옆에는 녹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요 영역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영역.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는 용접 쪽에서 헤즈라는 말을 씁니다. 헤즈. 헤즈는 뭐냐면 히트, 열, 에펙티드, ECTD, 존 해가지고요. 용접, 열, 영향부라고 합니다. 영향부. 녹진 않았지만 열을 받은 부위다. 그럼 이쪽 끝을 몇 도로 정도 볼까요? 1500도, 여기는 500도로 보겠습니다. 500도. 자, 그러면 절반을 또 나누겠습니다. 절반. 여기는 900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헤즈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용접했습니다. 녹았습니다. 이제 온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자, 용접 후에 냉각 방법은 선행일까요? 급냉일까요? 아까 예민한 현상에서 급냉은 문제가 없었는데 선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용접은 선행일까요? 급냉일까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보통 우리는 이걸 급냉이라고 부릅니다. 급냉 구역, 얘를 선행 구역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쪽 모재는 베이스 메탈 모재는 약 20도라고 보시고요. 자, 1500도에서 열이 빠져나올 때, 자, 20도로 빠져나올 때, 자, 용접하기 전에 프리팅, 전열 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1500도, 1400도, 1300도에서 20도 떨어지는 속도하고 900도 이하, 900도, 800도, 600도, 700도에서 떨어지는 속도,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안쪽이 더 빠르겠죠. 열 구배가 크기 때문에 이쪽은 급냉이 되고 빨리 냉각이 되고, 공기 중에 용접을 했더라도 이쪽 부분은 선행이 된다. 그럼 자, 현명으로 결정립을 확인했을 때 결정립 크기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명으로 본 결정립. 요거는 결정립이고요. 결정립 크기는 약 한 30마이크로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선행구역의 결정립 모양도 이렇게 정도 되겠습니다. 크기. 자, 금냉 쪽은 온도는 거의 녹는 곳 옆에 있다 보니까 금냉 쪽은 결정립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좀 과장해서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쪽을 금속 야금 쪽으로 조립, 입자가 크다. 그래서 조립 헤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입자 큰 헤즈, 이쪽을 세립 헤즈,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조립, 세립. 자, 그럼 금냉, 선행. 아까 오스트나이트 스테인리스형 예민한 현상에서 문제가 되는 곳, 발생 조건에 보시면 선행 유지였잖아요. 선행, 금냉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선행이 문제다. 그럼 선행구역, 여기에 있게 크롬 타나온이 생성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생기면서 예민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여기를 확대해가지고 확대해서 오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 입계를 따라서 결정 입계, 입내, 입계, 입계를 따라서 여기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여기 500에서 800도 사이 여기 선행했으니까 여기 문제 생기는데 입계를 따라서 부식이 발생되면서 또 크랙도 발생됩니다. 크랙, 균열. 입계를 따라서 부식되면서 인장 응력 받고 부식되니까 균열.
SCC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민한 현상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크롬 고갈 영역이라는 거죠. 크롬이 고갈돼가지고, 자, 결국 스테인리스 강의 대표 수주가 크롬인데 12크롬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입계를 따라서 마찬가지 입계를 따라서 이렇게 입계를 따라서 크롬이 고갈되는 겁니다. 원래 크롬이 18크롬이 있어야 되는데 크롬이 고갈되는 겁니다. 입계를 따라서 멀리서 못 오죠.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이서 봐가지고 입계, 그래서 고갈돼서 영역을 86% 스텐이 아닌 거죠. 비스테인리스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인장응력, 이 단단한 물질이 생기면서 결정력을 벌리니까 인장응력 플러스 부식, 스테인리스가 아니니까 여기 6크롬 스테인리스 아니잖아요. 비스테인리스, 스텐, 부식, 이렇게 되는 게 예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용접했을 때, 그래서 비드도 급냉이고, 비드 바로 옆에 조립해제도 급냉, 세림해제가 선행. 그래서 비드에서 한 1mm 내지 2mm 떨어진 곳, 여기 1 내지 2mm, 여기가 한 1에서 2mm 되겠습니다. 1 내지 2mm 떨어진 곳에서 크랙이 발생된다. 크랙이 발생된다. 반대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칭입니다. 크랙. 자, 그럼 왜 그 오스트라이트가 문제 생기고 페라이트는 문제가 없을까요? 페라이트는 용접이 상관없습니까? 예, 페라이트는 예민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예민한 현상의 가장 핵심은 요거 크롬 고갈 영역. 크롬이 고갈된다는 거. 옆에서 탄소가 결국 크롬을 고갈시키는 범인은 누구냐면 요거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CR 23마리를 탄소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탄소. 얘가 죽음입니다. 탄소를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100%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용접시는 모재 플러스 용접봉 둘 다 뭡니까? 둘 다 L급을 쓰시라는 거. C가 0.03% 이하. 그래서 서스 304 L 316 L 등 L급을 반드시 써야 되는. 모재 용접봉 똑같이 L급을 쓰시는 0.03% C 이하. 자, 그럼 오스트라이트 문제, 페라이트는 왜 그러면 고갈 영역이 생기지 않는가? 자, 페라이트. 자, 오스트라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오스트라이트는 결정 구조가 오스트라이트는 BCC입니까? FCC입니까? 오스트라이트는 FCC. 충진율이 74%. 페라이트는 충진율이 68%. 자, 그러면 좀 감이 오십니까? 자, 인내가 지금 64% 꽉 차 있어요. 조밀해요. 자, 그러면 크롬이 이렇게 고갈되면 옆에 있는 크롬이 와서 이렇게 보충해주면 고갈이 안 생기겠죠. 근데 페라이트는 왜 예민하게 생기지 않냐면 페라이트는 68%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고갈이 생기더라도 옆에서 크롬이 와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6%까지 떨어지지 않고 12, 13, 14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페라이트는 충분율이 넓기 때문에 빈 곳에 크롬이 와서 도와줘서 고갈을 안 생기게 만들어요. 고갈 영역.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스트라이트는 왜 고갈이 생기느냐? 74% 좁기 때문에 크롬이 도와주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이 지역이 너무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진율이 너무 높아요. 예. 속에 비있는 게 41%밖에 안 되고 전체 충진율이 14%.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갈 영역을 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오스트라이트는 충진율 때문에 고갈. 페라이트는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왜? 보충해주니까요. 옆에서 크롬이 보충해주니까. 네, 그래서 오스트라이트만 예민하게 생긴다. 페라이트는 생기지 않는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 용접시 반드시 모재 플러스 용접봉 반드시 1급 쓰시거나 또는 티타늄이나 MB가 투입된 거, 첨가, 재료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요거는 용접할 때 두 가지를 확인해 쓰시면 용접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그럼 왜 그러냐? 티타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L급. 결국 L급이 들어가면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이게 안 생깁니다. 1급이 안 생기고. 그러면 티타늄이 들어가면 티타늄을 찍고 이렇게 됩니다. 티타늄을 넣으면 티타늄이 들어갔다. 티타늄 이것은 보통 작거나 같음 5 곱하기 C 탄소의 5배 정도. MB는 약 10 곱하기 C를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티타늄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정입이 있고 입기에 탄화물이 생기지 않고 입 내에
입내에 탄화물이 생깁니다. 입내. 이게 예를 들어서 TIC 또는 MBC 이렇게 탄화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관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SCC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민화가 생기지 않는다. TIC, MBC가 들어가서 입내에 입내 석출물이죠. 석출물을 만들어서 입게 생긴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점. 티타늄 MB를 집어넣은 용접봉 재료 쓰시고 또는 L급 0.03 이하짜리 모재 용접봉을 반드시 쓰셔야지 오스트나이트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